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조희팔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도대체 이 사건 A부터 Z까지가 다시 궁금해지고요. 그의 최고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붙잡혀서 지금 한국으로 압송 중입니다. 조희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아직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프로파일러시죠. 배상훈 교수님, 서울디지털대학교에. 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이 질문을 드리는 저를 너무 가혹하다고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담당 형사나 검사도 아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교수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희팔 사건 처음, 그러니까 중국으로 도망가고 이런 것들은 보도를 통해서 알긴 하는데요. 예. 배 교수님의 지난 경력으로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첫 수사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를 안 한 거죠. 아, 수사를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뻔히 아시다시피 네. 담당했던 형사 과장이나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다 드러난 것처럼 조희팔의 장학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수사 안 했다? 예, 그것도 몇 천만 원이 아니라 9억, 10억,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 단위가 너무 크니까 그 돈을 받으면 벌벌 떨거나 아니면 완전히 충성스러운 가담자가 될 만한 액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을 장학생이라고 하고, 좋게는 장학생이고, 네. 나쁘긴 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 사건 자체는 엄청난 사건인데, 네. 사건 수사 자체는 뭐라고 변명을 해도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할 말이 없는 거죠. 최대의 치욕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면은 당시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이 혐의점, 저거죠. 용의자로 보고, 네. 공범으로 보고, 어허. 구속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는 감히 누가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죠. 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살하는 사람이 10명에서 20명 넘게 있는데도, 또 국민 전체께서, 네. 이 사건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언론에서도 다루지도 않았고. 그러게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데. 조희팔이라는 이름만 유명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갖고. 네.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이 사건이 도대체 본질적인 사건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기적해서 되살아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조희팔이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 근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는 바에서는 만약에 죽게 되면 죽어야 될 어떤 특정한 또 상황이나 이유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황상, 흔히 말하는 어디 가서 이제 노래방에 술 먹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을 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예. 그 전반적인 앞뒤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는 병력, 그런 상황이 전혀 정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죽은 척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도 목격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다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자기 장례식 동영상이라는 게 국내에 유입이 돼가지고 경찰도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검토한 사람이 박한천이죠. 근데 그 박한천도 장학생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고소당하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때 이제 좀 너무 빨리 덮은 거다. 흔히 말하자면 직접 동영상만 보고 그 사망을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한 부검 확인서라든가 아니면은 시신에 대한 DNA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렇게 종결을 해도 되는데 그냥 종결해놓고 뒷수습을 한 것은 박한천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으니까. 현재 우리가 중국과 그런 협정 같은 거 맺어져 있습니까? 형사사법공조가 되죠. 됩니까? 그렇다면 근데 지금 화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쪽에선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DNA 이런 거는 지금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뒤에 이제 유골, 그러니까 화장한 뼈 조각, 뼈 가루를 예, 그건 가지고 와서 DNA를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네. 우리가 화장이라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700도 아래에서 화장을 한 경우와 그 위에서 화장한 경우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 위에서 하면은 사실은 이게 다 날아가고 예. 아래쪽에서 한 부분은 저 흔히 말하는 생체세포가 있을 수도 있다 조금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해다가 이제 그게 실패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답하기를 죽었다고 알려진 조희팔에 대해서 왜 아직도 대한민국 경찰은 수배 중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있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수배를 하느냐. 사망이 확인되면 당연히 모든 공소도 다 취소되는 거고 수배도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소권 기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강 청장이 답하기를 아직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가족들로부터도 사망 이런 얘기가 정식 신고되지 않아서 사건 혐의자고 도피 상태였기 때문에 수배 중이라고 해놨다라고 그런 요지로 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찰에서도 조희팔의 사망설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러면 강신명 청장은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박관천 경장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죽었다고 했는데 예. 흔히 말하는 대변인, 거기서 사건 담당자가 예. 그러면 지금은 죽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그렇죠. 그 논리가 바뀐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죠. 혐의점을 두고 원점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죽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서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행위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국세청장. 네. 재수사를 해야 할 근거와 이유는 지금 현 경찰 총수에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그렇죠. 국감 답변을 책임이 들어보면.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조희팔의 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와 피해액 이런 걸 좀 간단히 환기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제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확한 액수 같은 경우가 피해자들의 합산, 송금액 합산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것만 2조 6천억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근데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만 해도 뭐 4조라는 분도 있고 8조라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서상으로 드러난 거는 2조 6,500억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피해자가 뭐 몇만 명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4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단계 뭐 이런 걸 한 거죠. 흔히 말하는 유사 수신행인데요. 이런 겁니다. 흔히 말하는 찜질방에다가 안마기 갖다 놓고 예. 거기서 그것을 흔히 말하는 렌탈하는 것으로 이제 그 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익금을 연 35%를 나눠주겠다라고 해놓고 밑장 빼기 한 거죠. 돌려막기를 해갖고 예. 다음 돈 들어오는 거를 전 사람한테 수익금으로 주는 걸 계속 반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면 눈덩이처럼 쌓이다 보니까 몇 조가 된 겁니다. 옛날에 1920년대가 미국에서 있었던 펀지 그 유명한 그런 사기 그런 비슷한 건가 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조희팔 핵심 측근 오른팔이 중국 우한시에서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 공안이 가서 잡았던데 그 말은 우리와 계속 수사 공조를 해오고 있었단 얘기인가요? 4일 만에 잡았다고 합니다. 대구지검에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첩보가 들어갔고. 네. 근데 4일 만에 잡을 걸 왜 몇 년 동안 그러게요. 못 잡았을까요? 4일이면 중국이 한국보다 한 20-30배 큰 나라인데 네. 나흘 만에 잡을 거였으면 어디 있는지 빤히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황상 이건 너무 쉽게 잡아갖고 그 첩보는 어디서 나왔으며 네. 혹시 그게 꼬리 자르기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예. 예를 들면 오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 강태형이. 지금 아직은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죠? 그렇죠. 강태형이 입에서 모가지가 날아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네네. 정관계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오른팔 강태경이라는 사람. 예. 그 사람 입 한마디에 몇십 명 이상이
흔히 말하는 생사 여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젠가 어떤 경찰이 강태형이 붙잡혔다는 얘기 듣고 바로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중국의 공항에서 붙잡혔더라고요. 거기서 입국을 거부하니까. 네, 현직 경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거부하니까.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압송 과정도 잘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도 설마 붙잡힌 저기를 무슨 영화처럼 어떻게 막 없애고 그렇게 하겠어요? 조이팔 사건 자체가 영화죠. 우리 배 교수님 오늘 시원시원하십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 강신명 총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배 교수님께 묻는 점을 용서하십시오. 아니, 조이팔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또는 예상이 힘듭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뭐 지금 16,000, 흔히 말하는 범죄 수익금을 통해서 뭐 500억, 600억 가져온 걸 가지고 피해자들이 16,000명이 지금 그걸 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지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것은 특별수사본부 정도가 아니라 특별법 정도가 이제 제정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뿌리가 깊은지를 모릅니다.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수사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참,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거는 명명백백히 되고, 흔히 말하는 탐욕으로 빼돌려진 그 재산을 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중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특별법까지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걸, 흔히 말하는 범죄 수익, 은닉한 걸 찾아내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명을 준 사람이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뭐 몇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서도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걸 그냥 놔둔다고 하면 건 말이 안 된다고. 피해 구조 차원에서는 그렇고 역시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조이팔의 생사 여부를 일단 확인하는 거겠죠. 근데 그건 아마 다 확인했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배 교수님 뭔가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안 털어놓고. 그건 아니고요. 인터뷰 시간 좀 늘릴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경찰도 바보가 아니고 검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몇 화면 갖고 조이팔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는 거고, 대신에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누가 그 뒤를 봐줬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 뒤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이것을 주저주저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경찰 손에 맡겨서야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특별법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특별법은 재산구제나 계좌추적뿐만이 아니고 특검처럼 마치 새로운 그렇죠. 수사,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참 희대의 조이팔이 맞긴 맞군요. 그렇죠. 특별법까지 운운해야 하다니. 아무튼 황당한 사건인데 인터뷰 기억에 남는 말씀은 주구다. 주구, 개다. 죄송합니다. 방송용이 아니고. 아닙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거든. 그 다음에 장학생이란 말 하셨고, 조이팔 사건 자체가 하나의 영화다. 영화치고는 너무 피해가 커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화끈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